공개한 데 대해서도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거나 위해를 못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신체적인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위해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왜 고소를 하지 못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그 고소를 하자고 했을 때 안 한다고 막 그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지 말자고. 자, 그렇게 자신에게, 즉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자 선배, 그 선배 비서관이. 자, 그래서 그 여자친구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전방에 시제에서 또 시간속도 과속 다른 방지턱입니다. 가해자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건 당일 장경태를 1차 술자리로 부른 사람은 한 선배 남성 비서관이었습니다. 이 비서관도 2달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1년여 전에 장경태 사건을 묻어두었던 피해자는 추가 성범죄 시도에 두 사람을 함께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말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두 사람 A와 달리 또 B 비서관입니다. 자, 지난 10월 말에는 동료 남성 비서관 B씨가 강서구의 한 맥주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B씨가. 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성관계까지 시도했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이 들어서 뿌리치고 장소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는 B씨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1년 전에 장경태의 준강제 추행 혐의도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경태를 불러낸 그 비서관 보좌관이 자, 나중에 지금부터 한 2달 전에는 성추행 이 강간 미수를 했고 그리고 장경태는 한 1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유상종이야. 자, 그래서 유유상종. 피해자는 1년 전에 장경태 술자리를 부른 B사람 3km 앞 도교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장경태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또다시 이 피해자에게 이런 무슨 짓을 했다. 600m 앞에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 B씨가 당시 남자친구 신상을 언급하면서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는 등의 명시적 협박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2,700만 건 유출 사건 기억하시죠? 이번 쿠팡 사태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상의 강 대표입니다. 주말 약 방역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쿠팡 사용 안 한다 뭐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3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은 당장 이 해킹 사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아이 그 자, 차는 이번 사건이 왜 역대급인가? 이렇게 잡는 일단 소리가. 첫 번째로 유출 정보의 규모부터 다릅니다. 쿠팡은 이번 유출 계정이 3,370만 개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얼마 전 한국 최대 해킹 사건이었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2,700만 건이었죠.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더구나 쿠팡의 올해 3분기 활성 고객이 2,47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쿠팡 사용자의 정보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자, 두 번째,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입니다. 통신사 정보와 달리 쿠팡은 생활의 전체 기록이 담겨 있는 플랫폼이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집 주소, 부모님과 가족의 주소, 심지어 일부 공동 현관 비밀번호 메모까지 개인의 생활 패턴, 가족 관계, 동선까지 추정 가능한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 해킹이 아니라 생활 정보, 관계 정보까지 함께 유출된 국가급 보안 사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쿠팡의 대처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 초기에 쿠팡은 피해자가 고작 4,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그 숫자가 3,370만 명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4,000명과 3,000만 명 이상, 이게 실수로 틀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이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쿠팡이 전 국민의 정보가 털리는 줄도 모르고 있었을 만큼 보안이 엉망이었거나 아니면 알고도 쉬쉬하면서 숨기려 했다는 뜻이죠. 범인이 중국으로 도망간 전 직원인지 외부 해커인지도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모르고 훔쳐간 범인도 못 잡는 상황.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정보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이유겠죠. 가장 위험한 건 보이스피싱과 가족 사칭형 범죄의 증가입니다. 쿠팡의 배송지 주소에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 집, 자녀 집, 형제, 자매 집 등 이렇게 등록을 해두셨을 겁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관계 구조까지 그대로 노출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 정보가 악용이 되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누구누구 어머님 맞으시죠? 아드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또는 쿠팡인데요, 방금 주문하신 상품 결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배송지 정보가 바뀌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가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 혹은 고령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또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메모해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번에 스토킹 사기 또는 이메일 계정 도용 등의 실제적인 물리,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사고는 시니어층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쿠팡 비밀번호 즉시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쿠팡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쿠팡 앱을 누르시면 대부분 자동 로그인이 되실 겁니다. 쿠팡이 접속이 쉽도록 자동 로그인 기능을 활성화해 두어서 이것이 오히려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겠죠. 들어가셨으면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것을 눌러줍니다. 이후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현재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누르시고 새롭게 변경할 비밀번호를 여기 2번 써주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변경이 끝이 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납시다. 아니, 배터리를 내가 충전을 안 했다고? 미친. 에이.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오케이.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케이. 1643은 경유. FM 101.9MHz BBS 불교 방송입니다. 쓰리야. 권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3과 함께 특별히 감동받고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오전 7시입니다. 금호타이어가 만든 타이어 전문점 타이어 프로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정보는 정보, 내가는 맞춤 정보, 세상을 읽는 차, 머닝 오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이 금융당국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 경고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정부기관인 척 접근하거나 이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한다며 그래서 070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나? 하면 그냥 070 전화, 070 전화. 먹고, 먹고. 약 500m 전방에 6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km 앞 양지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18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4, 5 차로입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 성인 4명 가운데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인데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보안 관리가 허술했던 게 주요 유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씨입니다. 네. A씨는 퇴사 이후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걸로 알려졌는데 퇴사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보면 쿠팡의 보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네. 국회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쿠팡 측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쿠팡 내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이라고 하고요. 출입증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인증 도장 역할을 하는 게 서명키라고 합니다. 이 서명키는 보안의 핵심 요소라서 이 권한을 가진 직원이 퇴사하면 이를 폐기하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되지 않으면서 이 직원은 퇴사한 뒤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서명키로 여러 개의 인증 토큰을 만들어서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쿠팡이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흔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경우가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5.9km 앞 마평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두 차례 협박 메일을 보낸 IP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 협박 메일은 지난달 16일 4,500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당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송이 됐고 두 번째 메일은 지난달 25일 쿠팡 고객센터로 전송됐습니다. 당시에 금전 요구는 없었고 두 차례 메일을 보내는데 사용된 IP 주소도 달랐다고 하는데요. 쿠팡은 협박 메일을 받은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진 뒤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정말 뒤늦게 안 건데 지금 쿠팡의 보상 요구하는 집단 소송 움직임 일고 있죠. 네, 어제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 쿠팡을 상대로 과속 집단 신호 소송을 단속에 준비하는 주의하십시오. 온라인 카페도 회원 수가 어제 기준 25만 명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소송 참여자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걸 주문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두 개 특검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못다한 수사가 있다면서 2차 특검 카드 꺼내들었죠. 네, 얼마 전에 3대 특검 중 해병대 특검이 종료됐는데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까지 모두 활동이 종료되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모아서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3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지 못한 건 법원이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탓이라며 잠시 후 사법부를 지켜보고 과속 및 있습니다. 신호 정 단속에 대표는 주의하십시오.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 해병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9건 모두를 기각해서 90%의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면서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는데요.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주장하는 데는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러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정치 공작을 하려는 거라면서 정작 특검이 필요한 건 대장동 민간업체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검찰의 대장동 환수 포기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사과와 또 절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열린 마지막 국민대회에서 사과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어제 앞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자성론을 꺼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한 건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인데 우리 지도부가 그날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계엄으로 시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전국 순회 마지막 장애 집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친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거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사실상 사과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계엄을 옹호하면서 현장에서 탄성파에 대해 배신자를 외쳤고요. 장애 집회가 혼란스럽게 진행되자 사선 한기호 의원은 의원 단체방에서 당원끼리 몸싸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장애 집회를 계속해야 하느냐고 비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원래는 오늘 경기 용인에서 열기로 했던 마지막 장애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유재석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행위에 대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사과했습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1년 2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 비용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모 씨가 대납했다는 혐의인데요. 특검은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구도라면서 여론조사 비용은 3,3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상납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고요. 그러면서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지만 직접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고 무죄가 예정된 기소인데 정치인은 이 손실을 어디서 만회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는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기소로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예외로 본다며 공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 원인으로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투자한 일명 서학개미를 정부 인사들이 지목을 했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은 결이 다른 말을 했네요. 최근 외환당국 관계자들이 보안일의 주범으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지원했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냐면서 그런 투자 활동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 건데 젊은층의 해외 주식 투자가 유행처럼 번져서 걱정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과 결이 상당히 다르다 보니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창수 원장은 자신도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면서 포트폴리오 1km 앞 마평 교차로에서 평택 양성 소원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성을 점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학개미 인구 집단을 보면 오히려 청년층은 적고 40-50대 비중이 높은데 이분들이 위협 3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거다. 해외 주식 투자 관련해 규제하겠다는 건 전혀 안 500m 앞 마평 교차로에서 평택 양성 소원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주장하는 측면이 300m 앞 마평 교차로에서 평택 양성 소원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3, 4 차로를 이용하세요.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특정 막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과속 투자하는 신호 것과 같은 단속에 어떤 주의하십시오. 투자를 부추기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거라면서 해외 파생 상품에 대한 과장 광고와 이벤트 등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촌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세트를 좀 봤어. 서울시내 강남부터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천호대교부터 막히고 있는데요. 이 여파가 동부간선도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도봉지하철도 중간 지점에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쭉 밀려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 나들목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 운전 필요하겠고요. 이후의 정체는 수원 부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사고 났구나. 부근에서 반포대교 이 또 뭐가 죽었어? 그리고 부산 방면 천안 쪽입니다. 천안 부근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남양 휴게소 일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우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12월 첫 거래일을 마감할 미국 시장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휴전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좀 끝났고에 열렸는데 일단 먼저 시세를 거의 마감했다라는 데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위험자산 회피 시대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한 거에 1km 앞 대촌 교차로에서 소원 신갈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나스닥이 0.38% 밀렸고 S&P 0.53% 밀렸는데 일단은 중반에 조금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 싶었는데 역시나 막판 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초반보다 좀 가자, 나빠졌고 가자. S&P 500을 거의 비슷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0m 앞 대촌 교차로에서 소원 신갈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케이. 시사한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아이씨. 300m 앞 대촌 교차로에서 소원 신갈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세요.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해서 일본으로 다시 갚아야 될 자금이 있습니다. 그럼 EIC 조금 를 부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넘어갔어요. 금융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중간중간에 몇 번 있었던 이슈이긴 한데 1km 앞 신기 터널 진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당분간 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시장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네, 오죽하면 절대 안 판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을 언급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다른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 회장이 비트코인에 꽂혀가지고 비껴라, 비껴라, 길을 비껴라. 오히려 이제 거의 비트코인 관련 기업으로 이제 평가가 돼버리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500m 앞 신기 터널 진입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매각에 대한 어떤 의사를 살짝 드러내면서 시장이 안 그래도 좀 불안한데 이게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상자산 시장의 한 화물차 아저씨, 비키세요.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진척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 진짜 못 가면 계속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일단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자기들이 시키면 살만하니까 기준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돼요. 3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기름값의 인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어제 이제 금융감독위에 올렸잖아요. 1km 앞 상하 터널 진입입니다. 일단 뭐 일본이 다를 것 같다. 자국만 들어간 사람들은 일본이 조금 앞선을 이제 깎여가는 데서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밤 우리나라 관련 500m 앞 상하 터널 진입입니다. 일단 뭐 다들 비행기랑 특급의 접근성이 장수해져 있었고요. 많이 유가하고 있습니다. EWI도 0.26% 하락했고요. FTL도 0.9% 하락했고, 콜 같은 경우는 1.9% 하락했는데 일단 그 내부 상황에서 7.4km 앞 영덕고가교까지 직진입니다. 분노의 질주다, 분노의 질주. 야, 걔 진짜 못된다, 진짜. 일단 뭐 조금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후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맞대면서 아마 요즘에는 여기 굴렀나? 3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간 쉬었던 동안 시장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살아나면서 상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일 걱정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냐 안 빠져나가냐 그게 제일 걱정이실 것 같은데 다행히 안 빠져나가고 대형주에서 매수하는 자 외국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서 우리나라 매수들이 들고 있으니까 최근 이제 환율 급등 때문에 정부가 환율 안정화 정책 얘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 투자자들도 나가는 모양새예요. 어떠십니까? 일단 제 의견은 어제 2000년 금융감독위원 박정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로 실전 써봤고요. 오죽하면 이제 청와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냐. 저도 공감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사실 이제 뭔가 인상 같은 걸 하면서 약 500m 전방에 80km 과속 단속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야, 너는 500m라 그러고, 너는 600m라 그러고, 개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나도 기관들도 해외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저도 되게 잠시 받기 후 어려운 과속 정도로 너무 단속에 과한 영업들이 주의하십시오.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 개인들도 부추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개인들 거래세 인상하는 거 저는 사실 거래세 인상하게 되면은 단기성 자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되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관을 먼저 수원 신갈. 영업부터 해놓고 기관 그 다음에 개인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 이것이 넘었지. 8시 다 돼가? 몇 시입니까? 7시 25분. 약 500m 전방에 80km 과속 단속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와이라노. 증권 거래소가 오른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뭐 금토세 시행이 됐죠. 되니까 이제 별다른 조치가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8시.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가 9시 20분이니까 단기 투자 잘하시기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많이 하는 8시. 거래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거래세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단기 투자가 좀 줄어들 수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네. 그것도 좀 너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내년부터 양시장 증권 거래세를 0.05% 인상하게 된다. 요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이른바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가 일본의 부양제까지 발표를 해버리니까 원화약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한 부분을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안정화가 계단 말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따라가지고 시간 안 나오고 안 돼. 강도가 달라질 거예요. 강도가 달라진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는 올바른 시간을 이것저것 지칭을 잘 받고 있는데
법원 사거리로 와서 올라갈까? 1km 앞 영덕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예. 자, 이 시간 지금 시작하자 오늘 LSK 파트너스 김사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500m 앞 영덕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영덕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1, 2, 3,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오늘은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잠시 후 영덕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200m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2km 앞 관터 사거리까지 직진입니다. 50 통과. 서울 영상 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자리 수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낮겠고요. 평년 대비 2도에서 6도 정도 낮은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 주일 중반인 내일 수요일에 기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요. 싹 떨어지지 마. 내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야기 맞네. 10도 정도는 큰 폭으로 낮아져 특히 경기동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까지 아니 내려지겠습니다. 어쩌자고 이 내일은 큰 차들 다 한낮에도 서울 모였다니. 영하 1도 등 종이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쳐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이 겨울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이번 강추위는 사나흘 정도 영향을 주다가 90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유 졸려. 강추위와 함께 또 눈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찬 공기가 바다를 지나면서 대기와 해수면의 기온차로 눈구름이 만들어져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까지 서해안에는 최대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건설보다 두세 배 무거운 습설로 비닐하우스나 국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레 목요일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에도 천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밤부터 서해안, 전라도, 제주도에 사시는 청취자분들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사랑 기사와 함께 오늘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저씨, 아씨, 나 여기 들어가지고. 어째 그래? 고속도로로 갈 걸. 대선 트라이벌. 네, 전격 인터뷰 오늘은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지난해 12월 3일 어떤 분은 사실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워낙 여러 가지 장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희에게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안기령 대변인 얘기하면 먼저 얘기하는 게 국회 본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밀어내는 장면, 이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잖아요. 지난해 계엄 선포 직전 상황 좀 복귀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연말이니까 송년회 다들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제가 지역구 도봉구에 송년회가 있어서 네. 여기저기 송년회 행사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뭐 말씀 드리고 뭐 이런 행사를 좀 다니다가 네. 이제 국회 근처에 당직자들이랑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다들 당직자들이니까 이 밤에 무슨 담화를 발표하나, 오전 10시가 아니고 밤 10시가 맞아?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국회로 갔을 때 당시 국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 저는 그 대변인실이 있는 국회 소통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국회 상문, 출입문 중에서 상문이랑 가까운 곳인데요. 고객기치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시켜주지 않다가 출입증을 보여주면서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 옆에는 그 기자증을 가지고 나 기자인데 왜 들여보내주지 않냐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km 앞 관터 사거리에서 국토지리 정보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좌회전입니다. 오케이. 들어오셨을 때 그 당시 국회 본청 그리고 그 근무하시는 사무실까지 진입했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베이비 카. 일단은 그 아주 어두운 밤이었고 분합발 소리가 막 들렸어요. 아 그때 이미 건물에 진입을 하셨을 때요? 네, 일단 저는 그 소통관 대변인실로 먼저 갔고요. 네네. 이제 당직자들이 다 국회 본청으로 간다고 하길래 그 저희 당에 보면 공보국 있잖아요. 네. 그 공보국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 공보 업무를 위해서 딱 한 명만 사무실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치아로 들어갈까? 치장에다 놓을까? 그 대변인실에 가방을 던져놓고 네네. 이제 본청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어. 근데 그 공보국의 당직자 정말. 한 명 좀 어린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사무실에 불을 켜놓고 있어서 당시에 밖에서 봤을 때 여기 불 켜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네. 좀 무섭겠지만 불 끄고 소등하고. 그리고 내가 나가면 여기 문도 바로 잠그고 있어라. 이따가 만나자. 네네네. 이렇게 하고 본청으로 갔습니다. 본청으로 갔을 때 상황은 이미 개헌군이 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도착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민 여론이 해주셨습니다. 예, 현장에서 열혈함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657번님, 갑자기 추워진 겨울, 미화원 하시는 시아버님이 건강이 걱정됩니다. 예, 요즘 이제 환경미화 우리 분들 힘든 시간들이 이제 어떤 최소한의 다가섬이 있겠느냐, 국민에게 과연 다가서는 사과이겠느냐, 아니면 1년이 되었으니까 그냥 사과하자, 뭐 그런 모습으로 남아질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뒤집어 씌워서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내란 특검이라는 뭐 특검 또는 이제 또 특검 빨리 갑시다 아이씨. 아따 뭐 이러는데.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2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관터 사거리에서 국토지리 정보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 관터 사거리에서 국토지리 정보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좌회전입니다. 6차로를 이용하세요. 때가 아니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좌회전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어휴 왜 이리 많노? 물론 정치적인 잘못된 경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이 그것도 집권을 쭉 해왔던 제1야당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냥 해산을 해버리거나 정치적으로 말살을 시킨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그냥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12월 3일 내일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고, 이 계엄 1주년을 맞아서 또 12월 14일 열흘 후가 되는데 그날 이제 그 탄핵
유추안이 통과된 것을 기념해서 뭐 열흘간 거의 계속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에 당신들은 잘못한 게 있고 책임이 있다면서 왜 사과를 안 하냐 이렇게 계속 공세를 할 텐데 지금 전략 뭐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도 천막 당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회초리 맞는 퍼포먼스라도 하고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때가 오겠죠. 잠시 후 말씀하신 주정차 천막 단속에 당사든 주의하십시오. 해초리 맞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시 그 제가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2004년 4월 달 선거였습니다. 근데 3월 달 예. 그때 우리가 정당 광고로 네. 국민의힘이 회초리 맞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내란 특별 재판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고 예. 또 새로 특검을 마련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 하고 마치 그 무슨 축제가 되는 양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그냥 단순히 사과를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좀 돌이켜보자는 것이고 한편 우리가 전동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가다가 논란이 있다가 탄핵 이후에 다시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 대선 과정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설마 아이씨들 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 끝에 한 3주 동안의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도 우와, 이거 다 병원 들어간 차라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김영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전방에 50km 과속 1년 동안 거치면서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당의 그 상황이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상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당이 아예 분당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예. 지금은 그 분당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당내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분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세요. 대화를 하고 이렇게 나가자 또는 그 반대의 이 목소리로 단결하자 하는 것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이 쪽으로 지하로 들어갈까나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차 것이죠. 타워로 갈까나 그것을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디로 당내에서 갈까나 많은 소통 과정을 거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과정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 10분당 500원. 당내 문제는 제가 그 10분당 300원. 먼저 그건 이걸 뭔 좀 소리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지 마, 하지 마. 계속 민주당이 하고 또 이제 뭐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위헌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걱정을 전방에 합니다. 과속 다만 우리 프로에 방지턱입니다. 나와서도 이제 그 민주당 측 인사와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이렇게 그 토론을 하다 보면 민주당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하는 기미가 보이다가도 당신들은 개헌하지 않았냐 지하 이 박애를 말에 지하 그냥 할 말이 뭐다, 없는 지하. 거거든요. 어떻게 지하로 보면은 그 전방에 비상경을 왜 과속 했는지 방지턱입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사실 탄핵까지 당하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연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폭주하면 폭주할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야당이 의원에 3개 있다. 그런 어른 부분에 64대, 대해서 63대. 분들은 예. 분명히 뭐 저 충분히 예. 63대 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여기는 몇 대나 있을까나? 대응하지 못하는 130 대. 그 자체가 아마 우리 당내의 여러 복잡한 상황이 오케이. 그러나 끝. 분명한 것은 에이씨 하나 더 내려가 버려? 계엄 선포에 대해서 아예? 하지 않았고 동조하지 그래야. 않고 하나 더 내려가 버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애차 엘리베이터 타고 갈 건데. 주장하지 않습니다. 싹 아마 내려가 그렇게 버려. 주장하는 가버려, 가버려. 국회의원은 저는 내려가 별로 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으쌰.
해왔던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아유, 그 속 시원해 일찍 와갖고 괜찮은 자리 잡으면 낫지. 실패해서 탈당을 했거든요. 대선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에이.